자, 안녕하십니까. 신현 선생입니다. 자, 드디어 7법칙 나왔습니다. 강의가. 자, 이 강의의 정체가 무엇이며 여러분들이 어떻게 수강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오리엔테이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기 전에 수능 국어 여러분들이 인강을 듣는 목적이 무엇이냐? 인강을 듣는 목적이 뭐예요? 공부하려고? 공부는 열심히 했으나 점수는 안 나와도 돼? 그러면 안 되죠. 점수 올리려고 인강을 듣는 거죠. 여러분들이 국어 영역에 있어서 점수 올릴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이걸 알고 일단 공부를 시작해야 되는데 단순히 개념학습 많이 하면 점수가 오르느냐? 문제집 많이 풀면 점수가 오르느냐? EBS를 죽도록 파면 점수가 오르느냐? 그게 아니란 말이지. 선생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많은 학생들을 가르쳐본 결과 수능 국어에서 점수 올리는 가장 빠른 길은 하나입니다. 선생님 수업 시간에 가장 많이 하는 말이기도 한데 그 말이 뭐야? 모든 문제 답은 지문 속에 있다. 그렇죠. 수능 국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애들을 아무리 가르쳐봐도 점수 올리는 가장 빠른 길은 결국은 이거더라고. 결국은. 모든 문제의 답은 지문 속에 있다. 지문 안에서 답의 근거를 정확하게 찾아서 문제를 푸는 습관. 이 습관이 여러분들 점수를 가장 빠르게 올려줄 거란 말이야. 근데 대다수의 학생들은 이거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죠. 이런 말을. 그런데 실제로 문제 풀 때는 그렇게 풀지 않아요. 실제로 문제 풀 때는 지문을 읽고 나서 그 다음에 자기의 머릿속에 남아있는 어떤 기억에 의존해가지고 대강 답을 때려 맞추시 푼단 말이야. 그런 식으로는 개념학습을 아무리 많이 하고 문제를 아무리 많이 풀어도 점수가 오르지 않는단 말이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자, 한번 봅시다. 자, 이제 2016학년도 수능 25번에는 28번 이런 지문이 출제가 됐었는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런 걸 이제 시간에 쫓겨가지고 막 읽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풀 거야. 무슨 변론수를 가르치는 잘 안 보여도 그냥 선생님이 읽어줄게요. 아, 이게 뭐 프로타고라스 얘기가 나오는구나. 또 쭉 하면서 중간중간 뭐 밑줄도 치고 그래서 이런 내용이었어. 아이고 동그라미 치고 어떤 애 막 세모도 치고 아 그래 이런 내용이구나. 다 읽었어. 또 이제 문제를 풉니다. 그걸 이해한 내용으로 아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일단 풀어보자. 그러면 선택지 보면서 아 이거 3번 아니면 5번 같은데 시간 없으니까 일단 3번. 뭐 이런 식으로 답을 쓴단 말입니다. 이게 나한테 배우기 전에 너의 모습이야. 또 이런 문제 풀 때도 기억에 대한 추론. 아, 나 추론 문제 되게 싫어하는데 이번 거 추리해야 될 것 같고 한번 추리를 해보자. 쫙 보면서 나의 추리에 따르자면 답은 왠지 4번인 것만 같다. 정확하게 답이 4번이다. 이게 아닌 거야. 이렇게 푸니까 점수가 안 오른단 말이야. 아니 평소에 공부할 때 무슨 프로타고라스와 에우아틀로스를 공부하니? 그런 게 아니잖아. 어차피 시험장에 가면은 이런 지문은 좀 생소할 텐데 읽고 나서 답의 근거를 자기의 머릿속에서 찾아갖고 답을 쓰는 그런 애들이 많단 말이죠. 이렇게는 아무리 많은 문제를 풀어도 점수가 오르지 않아요. 뭐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냐?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자, 같은 지문입니다. 같은 지문. 확대해서 보여줄게요. 같은 문제가 있었을 때 선생님 제자들은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풉니다. 쫙 보고 나서 28번에 1번 근거가 이 부분에 있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답의 근거를 잡아내는 거지.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도 쫙 뭐 나름대로 뭐 동그라미 치고 하면서 풀면서 25번에 1번이 답인 이유는 바로 이것이다. 이런 식으로 지문에서 답의 근거를 잡아낸단 말이야. 모든 문제를.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야. 27번 그리고 25번 이런 것들은 답의 근거가 이런 부분에 있었던 거고 바로 이 부분이 27번에 5번이 답임을 보여주는 바로 그 부분이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식으로 다 똑같아요. 답의 근거를 딱딱 잡아내면서. 실질적으로 공부를 이렇게 해야 점수가 오른다는 얘기란 말이지. 그런데 애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답의 근거를 어떻게 지문에서 찾는 겁니까? 시간 없어 죽겠는데 시간에 쫓기다 보면 그냥 뭐 답 쓰게 되는 거지. 정확하게 답의 근거를 지문에 찾아야 된다는 건 나도 알겠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주어진 시간이 너무 짧지 않습니까?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그렇죠. 그런 게 처음엔 고민이었죠. 그죠? 자, 어떻게 제한 시간 내에 지문에서 답의 근거를 찾으면서 정확하게 문제를 풀어내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춰야 되는 능력이 무엇이냐. 바로 이겁니다. 문제 유형별 풀이 방법을 확립하는 것. 일치 문제는 이런 식으로 지문에서 답의 근거를 찾아내야 한다. 보기박스 문제는 이런 식으로 지문에서 답의 근거를 찾아내야 되고. 예를 들면 뭐 경제 지문에서 그래프 문제가 나왔을 때는 이런 식으로 지문 안에서 답의 근거를 찾아내야 한다. 이 방법을 확립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문제 유형별 풀이법에 대해서 고민하는 학생들이 별로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애들 그냥 지문 읽고 일치 문제든 무슨 추론 문제든 보기박스 문제든 그냥 똑같이 푼단 말이야. 그냥 지문 읽고. 그게 아니란 말이야. 수학 같은 경우에도 뭐 단원별로 문제별로 약간 풀어내는 방법 같은 게 있는 거잖아요. 국어도 마찬가지야. 그런 방법이 분명히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것에 대한 고민을 해보지 않았단 말이지. 이걸 확립해주는 강의가 바로 7법칙이야. 그러니까 7법칙 강의의 목적은 뭐냐면 지문에서 답의 근거를 찾아내는 과정을 다 보여줍니다. 그걸 완전히 습관화시키는 강의야.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유형별 풀이 방법을 확립하는 이 두 가지가 목적이란 말이야. 무슨 처음부터 끝까지 개념학습을 하겠다 이런 데 목적이 있는 강의는 아닙니다. 7법칙. 그렇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수능 국어 학습의 체계가 이래요. 일단 나 국어 공부해야지 그러면 개념학습부터 하죠. 개념학습 다 했어요?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문제 유형별 풀이법에 대한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출문제를 풀거나 EBS를 풀거나 뭐 이렇게 가는 거고 그 다음 실전 모의고사 연습을 좀 하게 되는 거지. 이게 일반적인 국어 학습의 체계인데 애들은 대체로 어떠냐면은 정말 잘못되어 있는 거는 이 단계 없이 바로 선생님 3월달에 계약했더니 학교에서 EBS를 수업한대요. 그러면서 막바로 일로 가는 애들. 많을걸 이런 애들. 이게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그냥 EBS 풀어. 또는 선배들이 수능 국어는 기출문제가 가장 중요하답니다. 그러니까 그냥 기출문제 푸는 거야. 이런 애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전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도 언제? 파이널 때 한 9월, 10월쯤 돼서 실전 연습 몇 번 하고 시험장에 가야지. 이러면서 이제 그때 가서 모의고사 연습을 한단 말이지. 그나마 좀 제대로 하는 애들도 어떠냐면 개념학습을 하고 이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야. 그냥 막바로 기출문제 또는 EBS로 날아가요. 그 다음에 바로 파이널로 간 다음에 그 다음 수능 보러 가. 이거에 대한 고민이 없단 말이지. 요거 문제 유형별 풀이 방법에 대한 고민. 애들 많이 가르쳐 봤을 때 정말 중요한 게 사실은 이거더라. 이거를 알고 실전 연습에 들어가야 되는 거지. 이것도 모르면서 문제만 풀어 제끼는 것은 때려박는 시간에 비해서 산출이 없어. 국어 공부에 많은 시간을 투자를 했어. 근데 점수가 안 오르는 거야. 진짜 애들 고민 중에 하나가 그거야. 수학은 뭔가 배우면 배울수록 알아가는 게 있습니다. 영어도 단어를 외우면 외울수록 조금씩 해석이 더 되고 그러면 좀 문제를 맞추더라고요. 탐구 영역 역시 공부하는 만큼 점수가 오른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국어는 뭡니까 이게? 이런 애들 되게 많아. 분명히 시간 투자를 수학만큼이나 많이 해줬는데 근데 왜 점수가 안 오르는 겁니까? 이거에 대한 고민이 없었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단순히 그냥 EBS 지문 뭐 외운 것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냥 지문학습 많이 했고 개념 많이 알면 될 것 같아서 개념학습 많이 했고 그렇지만 개념학습 다 하고 개념학습 하기 전에 4등급이었어. 시험을 봤어. 개념학습이 끝나고 그럴 때 몇 등급이 나와? 4등급이 나오는 거야. 내가 실전 연습이 부족했구나. 문제풀이 연습을 많이 했어. 문제를 많이 풀었어. EBS 다 풀고 기출문제 다 풀었어. 그러고 나서 모의고사를 기대를 하고 봤어. 그랬더니 몇이 나와? 또 4등급이 나오는 거야. 국어는 공부하는 시간에 비례해서 점수가 오르는 과목은 아니야. 내가 공부한 그 지문이 시험에 나와주질 않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정말 중요한 거는 이건데 과연 여러분들은 문제 유형별 풀이법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이 있는가? 일치 문제를 효율적으로 풀려면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추론 문제가 좀 어렵긴 한데 이렇게 하면 맞출 수 있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냔 말이지. 이거에 대해서 짜임새 있게 공부를 하는 애들이 거의 없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아까 그 지문입니다. 아까 그 지문인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와 있었겠지. 일단 문제를 보면은 이런 문제가 있어요.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지문의 이해 여부를 묻는 거구나. 이건 지문의 이해 여부를 묻는 문제가 아니야. 근데 대다수 애들은 머릿속에 남아있는 지문에 대한 이해도 그걸 가지고 풀겠지. 뭐 이해가 잘 안 됐으면 틀리겠지.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런 문제는 딱 보자마자 이런 문제가 뭐니? 일치 문제입니다. 얘는 수업 시간에 이제 선생님한테 많이 배웠는데 이런 걸 이런 거 일치 문제니까 내가 생각해서 푸는 게 아니라 헷갈리는 선택지가 있을 때 이거와 관련된 내용이 지문에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보면 답이 나오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줘야 된다. 이런 게 중요한 거거든. 그 다음에 기억에 대한 추론으로 적절한 것은 한번 추리해봐야겠다. 안 돼. 추리라고 하는 건 애들마다 생각하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럼 답이 여러 개일 거 아니냐.
그게 아니라 추론 문제가 나오면은 앞뒤 문맥, 혹시 앞뒤 문맥에 답이 없다라면 이게 포함되어 있는 그 문단 안에 답이 있겠구나. 그 문단 안에서 어떻게든 답을 한번 찾아내봐야겠다. 이런 어떤 전략을 세우고 문제풀이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사례를 검토하시오. 보기 박스 문제. 왜 애들은 지문을 다 읽고 나서 자기가 이걸 검토합니다. 검토하면 답 나와? 그게 아니야. 보기 박스 문제가 나오는 순간 보기 박스에 이게 사례가 나왔는데 2개가 나왔으니까 이 지문의 내용 중에서 얘에 걸리는 내용이 있고 얘에 걸리는 내용이 있겠구나. 일단 지문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찾아야겠다. 이와 관련된 내용을 찾아야겠다. 그 다음엔 일치 문제다. 이런 어떤 전략이 있어야 돼.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을 애들은 안 한단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문맥상 A에서 이와 바꿔쓰기. 어휘 문제잖아. 이런 문제는 또 푸는 방법이 당연히 다를 거 아니니. 수업 시간에 어떻게 풀라고 선생님이 다 알려줬었죠? 그런 유형별 풀이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그 다음 EBS고 기출이고 모의고사고가 있는 거란 말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나라에 있는 국어 인강에는 문제 유형별 풀이법을 알려주는 전용 강의가 없습니다. 대다수의 국어 인강들이 어떤 식이냐면 종합 강의. 선생님 종합 강의가 있죠. 20시간 만에 끝내기라고. 그 다음 문학 강의, 비문학 강의, 문법 강의. 이런 식 아니야. 문제 유형별 풀이법 전용 강의가 없어요. 영어는 그런 게 있던데. 영어 같은 경우에 빈칸 추론 박살내기라든가. 그죠? 간접 쓰기 박살내기. 순서 맞추기 문제는 이런 게 있더라고. 근데 왜 국어는 안 해? 국어에 대해서는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해본 적이 없죠. 국어나 영어나 보면 문제 유형들이 있는 거잖아. 그 문제 유형별로 풀이법이 분명히 있는 건데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선생님이 만든 강의가 요 7법칙 강의입니다. 알겠죠? 문제 유형별 풀이법. 굉장히 중요하다. 뭐가 중요하다고? 문제 유형별 풀이법. 너네 진짜로 빈칸 추론 잘 못하는 애들은 그거 막 집중적으로 푸는 방법 연습하잖아. 근데 왜 보기박스 자꾸 틀리면서 보기박스 문제를 집중적으로 풀어내는 방법을 연습하지 않느냔 말이야. 답답하다고! 그래서 만든 강의가 이 강의예요. 자, 보겠습니다. 이 강의 목표는 이겁니다. 이 7법칙을 적용해서 모든 문제를 풀게 만들겠다. 이 7법칙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 아니야. 시문학을 풀어내는 법칙. 이런 거 아닙니다. 선생님이 문제 유형별로 딱 묶어가지고 1법칙 이런 거다. 그 밑에 이제 시, 소설, 비문학, 화법, 작문, 문법까지 다 들어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세히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일단 강의 목표는 이 법칙대로 문제를 풀면은 흐름 타서 쫙 자연스럽게 문제를 풀어낼 수 있다. 이게 일단 목적입니다. 자, 일단 특징 이런 겁니다. 수능국어 45문제를 45문제죠. 딱 법칙 7개로 정리하는 거. 영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봐요. 빈칸 추론 문제 또 뭐 있어요? 순서 맞추기 또 요약하기 또 어법 문제 또 어법 어휘 문제 그 다음에 주제나 목적 추론 문제 요지 파악하기 문제 이런 것들이 있잖아. 그런 식으로 정리하는 강의란 말이야. 이게 바로 알겠죠? 인강 최초의 사실은 이 강의는 올해가 처음이 아닙니다. 작년에도 있었고 재작년에도 있었어요. 이 강의가 선생님 대표 강의 중에 하나입니다. 초대박이 났었던 센세이션했던 강의인데 그거를 좀 더 세련되게 재정비를 한 강의입니다. 자, 두 번째 일단 영역 파괴합니다. 뭔 소리냐? 문학 잘라서 배우고 비문학 잘라서 배우고 이런 강의 아닙니다. 법칙 안에 전 영역이 다 들어갑니다. 그 다음 형식도 파괴가 돼 있어요. 딱딱 잘라놓고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칙대로 문제를 풀어라 라는 걸 강조하는 그런 강의입니다. 다음 세 번째 딱 7강. 7법칙이니까 몇 강? 7강. 그럼 7강 안에 뭘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물론 이 7강 안에서 막 개념을 자세히 다 설명하고 이러진 않습니다. 문제풀이 방법을 유형별로 딱 묶어서 7강 안에 1법칙 1강, 2법칙 1강 이렇게 간결하게 딱 끝내는 강의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종합 강의예요. 여러분들 문법 강의 하나만 해도 어떤 선생님은 막 20강, 선생님 거만 해도 문법 하나에 막 12강 이런 식인데 전 영역 다 다루는데 7강입니다. 선생님 그러면 날림 아닙니까? 날림이 아니에요.
컨셉이 확실한 수업이기 때문에 7강 안에 전 영역을 다 다룰 수 있다는 얘기지. 그죠? 자, 그 다음에 수능 국어의 본질, 그 본질이 뭐야? 모든 문제의 답의 근거를 지문에서 찾는다. 그거를 집중적으로 연습하고 문제 연결 풀이법을 가르쳐주는 그런 강의란 말입니다. 두근두근하죠? 네. 그래요. 자, 강의 구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보세요. 책에 어떤 이미지를 따온 건데 자, 7법칙 교재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세련되게 이쁘게 잘 나왔어요. 이 책에 강의 구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1법칙 일치 문제 답을 찾는 방법 이런 걸 가르치는 거예요. 일치 문제라고 하면 애들이 일반적으로 딱 떠올리는 게 어디니? 비문학이죠? 보통 애들은 선생님 그러면 여기선 비문학 배우는군요. 아니야. 일치 문제는 비문학에만 있는 게 아니야. 시에 일치 문제가 있냐 없냐? 있어요. 소설엔? 있어요. 비문학엔 당연히 있겠고 화법도 있어요? 있어요. 장문은? 있어요. 문법은 없잖아. 있어요. 그래. 문법에도 일치 문제가 있어. 문법 일치 문제가 뭐게? 솔직히 이거 애들 잘 모릅니다. 그죠?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자, 1법칙 이런 것이다. 일치 문제 같은 경우에는 개념을 알지 못해도 눈깔만 있으면 풀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건 이렇게 푸는 거다라고 전체적인 설명을 하고 그 다음 영역별로 운문, 산문, 비문학, 화법, 장문, 문법 이런 문제가 일치 문제에 해당한다라는 걸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 방법을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 이제 각 영역으로 들어가서 시문학의 일치 문제는 바로 이런 것이다. 이런 문제는 이렇게 푼다를 설명하고 발문 유형 설명한 다음에 문제 유형 그 다음에 바로 기출문제를 통해서 이런 게 시에서 일치 문제야. 이렇게 푸는 거야. 이런 식으로 수업 진행합니다. 똑같아요. 3번 문학에서는 이런 문제가 일치 문제야. 3문에서 일치 문제 뭐야? 그렇죠. 인물에 대한 문제. 근데 얘네 어떻게 합니까? 배웠으니까 선생님한테. 인물에 대한 문제가 일치 문제다. 그러면 이런 문제를 안 틀리려면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기출문제로 또 연습을 하는 겁니다. 똑같아요. 비문학에서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 화법에서는 이런 문제가 일치 문제다. 화법 일치 문제 뭐예요? 계획하기. 그렇죠. 말하기, 계획 이런 게 일치 문제에 해당합니다. 화법에서의 일치 문제는 이렇게 풀어내는 것이다. 이거를 한 법칙 안에 다 묶어놓은 거야. 장문도 마찬가지고. 자, 펴기 전에 물어볼까? 문법에서 일치 문제가 뭐냐? 오기박스 주고 이렇게 비교해봐. 그렇죠. 자, 문법에서 일치 문제는 보통 뭐냐면은 표준 발음법과 관련된 문제들 또는 한글 맞춤법 조항을 주는 문제들 문법적 개념이 확립이 안 돼 있어도 풀 수 있는 문제에 해당하는 거죠. 이런 문제가 제시되면 이렇게 풀면 된다를 설명하고 푸는 방법을 쫙 알려주는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 나머지 법칙은 뭡니까? 간단하게 타이틀만 봐요. 이 법칙은 지문의 특징을 묻는 문제. 예를 들면 시에서는 표현상의 특징, 소설에서는 여러분들 싫어하는 서술상의 특징, 비문학에서는 내용 전경, 이런 것들 있죠? 이런 문제를 푸는 방법. 그 다음에 3법칙에서는 문맥 활용하기 문제. 밑줄 친 기억에 대한 그래서 앞뒤 문맥을 활용하는 그런 문제들 있지. 그런 거 풀어내는 방법을 전 영역을 다 가르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법칙은 비교 대조 문제. 2가지 이상을 비교하고 대조하는 문제. 수능시험에 10문제 이상 출제되는 굉장히 비중이 높은 유형이죠. 이것도 푸는 방법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 5법칙 추론 문제. 되게 싫어하는 거. 이런 문제는 자신의 머리로 푸는 게 아니라 이렇게 푸는 것이다. 이런 거 설명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6법칙은 보기박스 문제. 몇 점? 3점짜리로 잘 나오는. 이런 문제는 이렇게 푸는 것이다. 쫙 설명합니다. 그 다음 시문학에서 보기박스는 이렇게 풀고 그 다음에 산문에서의 보기박스는 이렇게 풀고 그 다음 비문학에서의 보기박스는 이렇게 푼다. 이걸 다 설명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 마지막 7법칙은 시각자료 문제 답찾기 법칙. 얘도 몇 점? 3점. 시각자료 문제의 대표적인 게 뭐 있니? 경제에서의 그래프 문제라든가 과학에서의 그림 문제라든가 문법에서 탐구 과정형 문제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애들이 되게 어려워하는 거거든. 그림이나 그래프나 표가 제시됐을 때 이런 문제는 이렇게 푼다라는 걸 설명을 하고 자 시에서는 이런 것들 그 다음 소설에서는 구성에 관한 이런 문제들 그 다음에 비문학에서는 여러분들이 참 좋아하는 그래프 문제들 이런 것들 푸는 걸 다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법도 있습니까? 화법도 그런 문제가 간혹 출제가 되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 장문에서는 자료 활용 문제들. 그 다음에 마지막 문법에서도 이런 문제를 본 적이 있을 거란 말이야.
이런 문제들을 풀어내는 방법을 선생님이 간결하게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풀고 선생님이 답의 근거를 찾아내는 과정을 보여주는 그런 획기적인 강의다 이거지. 알겠죠? 자, 이 강의는 여러 학생들이 수업을 들으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지문에서 답이 자동으로 보이기를 원하는 학생들. 읽는데 지문에서 야 이거 답 3번이잖아. 이걸 막 가르쳐주는 거야. 지문이 너한테 막 말 시키는 거야. 4번의 답 3번이야. 막 알려주는 거지.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학생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주관적 머리로 답을 쓰는 애들 있지. 그 습관을 싹 뜯어 고쳐주겠다. 알겠죠? 그게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 다음 개념 공부를 했어. 근데 또 4등급이야. 분명히 개념은 아는 것 같은데 점수가 안 올라. 그래갖고 개념을 또 봐. 근데 분명히 아는 거야. 또 풀어. 점수가 안 올라. 이런 학생들. 개념은 어느 정도 아는 것 같은데 도저히 점수가 오르지 않는다. 이런 학생들이 들으면 되겠고. 자, 다음 자신의 주관적 생각으로 답 찾는 이런 애들. 이런 애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강의입니다. 자, 다음에 수능 국어의 본질, 모든 문제의 답은 지문 속에 있다. 이거를 빠른 시간 안에 딱 7강 만에 이제 체화라고 그러죠. 우리가 완전히 받아들이길 원하는 학생들 이 강의를 반드시 듣도록 하세요. 좋은 수업입니다. 자, 이 강의에는 이런 혜택이 따라갑니다. 일단 첫 번째, 수능 국어 필수 개념 베스트 5. 이게 뭔 소리냐면 선생님이 그랬죠. 이 강의는 개념 전용 강의가 아닙니다. 라고 전제로 깔고 시작했지. 근데 저는 개념 공부를 안 했는데요, 아직.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수능 국어 필수 개념 베스트 5라는 수능에 출제될 만한 개념들만 싹 모아서 선생님이 강의를 촬영을 할 거예요. 이 강의를 제공을 할 겁니다. 이것만으로도 사실 수능 국어 선택지에 나오는 말이 뭔 소린지 몰라서 답을 못 쓰는 그런 경우는 없다. 알겠죠? 자, 다음 두 번째. 이것도 중요하죠. 영역별 지문 분석 방법, 정리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이게 뭔 소리냐? 선생님, 시 읽는 방법과 소설 읽는 방법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 읽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선생님이 마인드맵 분석 정리법이라고 해서 선생님의 독보적인 지문 분석 정리 방법이 있죠. 그것도 차근차근 설명을 해줄 겁니다. 이 강의들이 여러분들한테 제공이 될 거예요. 본 강의 7법칙 7강 말고 따로 이 강의들이 제공이 될 거예요. 알겠죠? 그동안 선생님 거리를 쭉 따라온 학생들, 개념학습도 돼 있고 이것도 돼 있는 학생들은 굳이 이 부분은 안 봐도 되는 거고, 선생님 저는 이 강의를 처음 듣습니다. 선생님 강의를. 그러면은 개념학습과 이 부분을 듣고 그 다음 7법칙으로 넘어오는 게 좋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강의 전범위 손글씨 분석 자료를 제공을 합니다. 어디서? 카페에서. 그러면 카페 가입이 돼야겠죠? 카페 보통 이제 프리패스 학생들이나 이런 학생들 정회원 등업이 돼 있을 텐데 이 강의를 듣는 학생들은 전부 다 정회원 등업을 해줄 거예요. 그러면은 카페에서 이 손글씨 분석 자료를 볼 수가 있습니다. 본 적 있어요? 잘 돼 있죠? 그거 보면서 여러분들이 복습을 할 수 있게 복습 시스템을 다 갖춰놨단 말이지. 그렇죠? 이런 강의입니다. 읽어주세요. 진심을 담아 가르치고 제자의 미래를 함께 고민합니다. 네, 선생님 그런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실법칙 강의가 여러분들 한 가지 더. 이게 본 교재고 빨간 교재가 또 있습니다. 선생님 얘는 뭡니까? 7법칙에서는 선생님이 문제 푸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다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법칙대로 문제들을 또 정리해 놓은 게 이겁니다. 요거는 이제 보충 교재기는 한데 여러분들이 1법칙을 배웠어. 수업 시간에는 그래 1치 문제는 저렇게 풀면 되겠구나. 그 다음에 뭘 해야 돼? 적용해서 연습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적용 연습을 할 수 있게 이 보충 교재까지 선생님이 이렇게 제작을 해놨습니다. 잘 만들었습니다. 이거 굉장히 성의 있게 정말 열심히 만들었어요. 이 교재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풀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1법칙 배우고 나서 여기에 1법칙 쫙 나오니까 그걸로 적용하고 2법칙 배우고 나서 쫙 적용해서 풀고 3법칙 배우고 나서 쫙 적용해서 풀고 이렇게 하면은 각 법칙별로 문제 푸는 게 여러분들 몸에 뵐 거야. 그 다음엔 이제 EBS나 수능기출이나 모의고사 풀 때 이런 문제는 이렇게 이런 문제는 이렇게 매뉴얼대로 쫙 풀어갈 수 있단 말이지. 매뉴얼대로 풀어간다는 게 어떤 의미인 줄 알아?
그 매뉴얼대로 풀어가는 게 몸에 배 있는 애들은 시험장에 갔을 때 1교시의 문제가 뭐야? 긴장되고 떨리잖아. 그것까지도 쭉 다운될 거야. 긴장감이 다운될 거라고. 왜? 정해진 대로 나는 쭉쭉 풀어가면 되는 거야. 원래 나의 몸에 배어있는 매뉴얼대로. 그걸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OT는 이 정도로 하고 본강에서 봅시다.